안녕하세요. 공간이 수다의 옥구슬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칠판 앞에서 여러분하고 만났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간이 수다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미니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숙박업을 하잖아요. PD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PD님이 저한테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찍자! 피디님 그런데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외도민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호스텔 말만 들었지 외도민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호스텔이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스텔. 영어로 하면 호스텔이에요. 피디님 스펠링이 뭐하고 좀 비슷해요? 호텔? 또 하스피털? 둘 다 맞아요. 하스피틀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작은 도미토리 형태의 좀 가성비 있는 숙소를 지칭하는 그런 숙박시설을 호스텔이라고 외국에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반드시 그렇게 작은 숙소만 호스텔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관광 숙박시설 중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호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광 숙박 시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호텔보다는 아래급, 피디님이 하신다는 외도민보다는 윗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보통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쌤, 그럼 호스텔이랑 외도민은 뭐가 다른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세요.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좀 잘 모르시는데 외도민과 호스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성비와 적은 금액으로 많이 이제 외도민을 도전을 하시는데 외도민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뭐라고 써 있죠? 민박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차이가 전입을 해야 돼요. 사업자가.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호스트가 살고 있는 집에 게스트가 머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방이 몇 개여야 되죠? 최소 2개 이상. 방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민박업이잖아요. 건축법상 주택이어야 돼요. 용도가. 당연히 외국인 앞에 써 있으니까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서울하고 부산은 외국인 아닌 내국인도 예외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임대인의 동의, 이웃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주택의 형태를 갖춘 곳에다가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여러분이 숙박업에 관심이 있을 때 처음으로 진입하시기에 가장 나이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디님 한 명이죠. 피디님을 이렇게 둘로 가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외도민 하나 하고 있는데 장사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전입을 이미 하고 있는 숙소가 있어요. 그럼 못 옮기죠. 나는 근데 2호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남편 명의, 친정 엄마 명의, 너 혹시 외도민 나랑 같이 할래? 해가지고 친구 명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2호점 3호점. 그럼 사실은 내가 2호점 열었어, 3호점 열었어 하지만 한 사업자로 못해요. 그러면 사업자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전입이라는 이게 가장 큰 사실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난 제대로 사업하고 싶어. 그리고 외국인 말고 내국인도 좀 제대로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호스텔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이웃의 동의 너무 어려워. 나는 동의가 좀 더 수월한 형태를 하고 싶어. 했을 때는 건축주의 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이제 말 그대로 건물주죠. 건물주의 동의만 필요한 호스텔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호스텔은 전이 필요 없어요. 얘는 말 그대로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못해요. 그런데 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가능해요. 그럼 내 개인 법인 키우고 싶어? 할 수 있겠죠. 내 개인 사업자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외국인 모두 가능해요. 그죠? 주택에서 할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닌 상업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호스텔이라는 용도 변경이 필요해요. 방 2개?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호텔 가보시면, 호스텔은 아니지만 호텔 가보면 방이 2개가 아니라 원룸인 형태도 있죠. 그죠? 그래서 방 2개라는 방 개수 제약 없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외도민에 비해서 호스텔이 조금 더 단점이 뭘까요? 조금 더 돈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주택이니까 방도 나눠져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임차해서 혹은 뭐 매입을 해서 하는데, 호스텔을 상가 건물에서 하거나 상가 건물이 아닌 곳에서 한다고 해도 공사가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큰 허들이기도 하고요. 이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있어요. 까다로워요. 외도민에 비해서 호스텔이 좀 더 까다롭지만 그에 비해서 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10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도민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호스텔로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외도민으로 하다가 호스텔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러면 호스텔도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외도민으로 시작하고 에어비앤비로만 시작을 하신 분들이 정말 크게 이제 착각하시는 것이, 외도민 이퀄 에어비앤비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런 숙박업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텔은 합법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개수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도 되나요? 호스텔은요, 규모의 제약이 최소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작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피디님이 물어보시는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 개수가 아니라 이제 원룸 형태 베드를 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룸이 2개다 그러면 객실을 2개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룸이다 그러면 객실을 하나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베드로 팔 수도 있어요. 호스텔이 원래 작은 가성비적인 도미토리 형태를 우리가 처음에 호스텔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캡슐룸처럼 침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잠을 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가성비적인 숙소도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를 파는 형태로도 호스텔은 할 수 있습니다. 근생 건물에서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호스텔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의 건물이라면 근생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주거 지역에서도 그 조건에 맞는 건물이라면 하실 수가 있는데, 단 그때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외도민은 주택에서 하는 것이지 용도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호스텔은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해 그러면 그 해당 층에 그 위치를 용도 변경해서 호스텔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 용도 변경이라는 과정 때문에 그렇고요. 관광과의 승인과 건축과의 승인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기다가 위생과 소방 이런 점검 등등등등 이런 점검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광과에서 나 여기서 이런 관광 숙박시설 할 거야 허락해줘 인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이걸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건축과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 자체가 좀 허들이 있죠. 근데 피디님, 허들이 너무 높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무나 못한다? 맞아요. 뭔가 정보를 가지고 맞는 건물을 찾고 운영을 하시면, 용도 변경을 하면 충분히 다 해요. 아무나 못하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호스텔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신고제의 다른, 예를 들어 뭐 무인샵이라든가 일반적인 가게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허들이 좀 높아요. 근데 그 허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허들 벽을 딱 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에 굉장히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쌤 같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단기 임대도 해보고요. 외도민도 하고요. 모텔도 하고요. 통건물도 운영하고 있고요. 호스텔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공간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행착오와 경험치를 많이 이제 얻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짜배기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간단하게 외도민하고 호스텔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디님 호스텔이 뭔지 좀 감이 오셨나요? 네,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음. 아직 더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매물만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쫙 좀 알고 창업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스텔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호스텔 창업 과정을 열었어요. 네. 선생님, 저 근데 음. 깜빡하고 수강 신청 못했어요. 그러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본업을 하느라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신청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블로그 글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운영을 하지만 녹화본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음. 사람도 괜찮을까요? 다들 몰라요. 네, 다들 잘 모르시고 사실은 관심은 많아서 이 조각조각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별명이 또 친절하고 꼼꼼하고 상냥한 옥구슬쌤 아니겠습니까? 호스텔 창업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이야기, 실제로 호스텔도 견학을 해볼 거예요. 현장 견학까지 포함된 강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예정이니까요. 공간 이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제가 이제 칠판 앞에 섰어요. 네. 다시. 이거 엣지 컷을 네. 해야겠다. 또 안 나와. 안 나오네. 잠깐만. 그리고 이웃인데. 이웃 저 국어교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